종은 울리지만 그것이 음악이 되려면 누군가 듣고 있어야 한다. 빛은 비추지만 그것이 길이 되려면 누군가 그 빛 위를 걸어야 한다. 2025년 대한민국. 그 새벽을 여는 종소리는 이미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빛 위를 걸을 차례입니다. 정치는 끝났지만 시민은 여전히 살아있고 민주주의는 다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천천히 그러나 더 진심으로. 말 없는 자가 말할 때 세상이 뒤집힌다. 조용한 반란의 시작. 국민은 말하지 않았고 정치는 그 침묵 위에 기득권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침묵의 주인공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없었습니다. 군중 앞에서 떠들지도 않았고 토론회에서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정당조차 그를 후보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봄, 그는 마이크 앞에 섰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돌린 건 정치가 먼저 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멈춰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뉴스를 끊었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켰고 투표를 포기했던 청년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세르비아의 예언자 미타르 타라빅이 150여 년 전 남긴 예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입을 닫고 살던 이가 말문을 열면 세상의 권력이 바뀌리라. 한동안 신비한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문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민주국가의 한복판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거대한 정당 중심의 정치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은 선택했지만 언제나 그 선택은 덜 실망스러운 쪽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말을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체념, 그리고 정치인들의 약속이 언제나 공허했다는 실망. 그것이 국민을 침묵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침묵이 말이 되었고 그 말은 곧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한 인물.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성 정치권의 빚도 없고 줄도 없었으며 어떤 대기업이나 언론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는 자였습니다. 10년 넘게 시민 속에 있었고 현장의 언어를 알고 있었으며 무대보다 골목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전략이 아닌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창한 공약 대신 작은 변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SNS에서 유행하는 밈보다 오래 기억될 문장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위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라빅은 그의 예언에서 낮에는 어둠이 내리고 밤에는 빛이 비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몰락하고 조용히 어둠 속을 걸었던 이들이 세상을 밝힌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2025년 6월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은 서로를 공격하며 몰락해가고 국민들은 점점 더 분노하거나 냉소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조용한 후보는 점점 더 지지를 얻습니다. 그는 유세차 대신 도보로 전국을 돌고 정치 자금 대신 시민 펀딩을 받으며 토론회보다 소규모 좌담회에서 진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강력한 후보들과 지지율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타라빅의 예언은 한 구절로 이 모든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낮은 땅에서 씨앗이 자란다. 권력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혼란으로 되돌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과연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타라빅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말 없는 자가 말할 때 그 나라의 운명은 새로 써지기 시작한다. 검은 깃발과 푸른 노래, 한반도의 하늘을 가르다. 깃발의 그림자, 노래의 진동. 두 물줄기가 하나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언제나 바위가 갈라진다. 미타르 타라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꿈처럼 그렸고 그 꿈 속에서 전쟁보다도 무서운 국민 내부의 균열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언에서 남긴 문장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깃발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며 푸른 노래와 맞서리라. 칼이 아닌 말이, 피가 아닌 감정이 민족을 찢을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검은 깃발과 푸른 노래가 하늘 아래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검은 깃발은 낡았지만 단단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의 상징. 그 아래엔 국가 안보, 전통 가치, 질서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의 정서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다. 국가가 흔들린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깃발은 격변을 거부합니다. 늘 그래왔듯 조심스럽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나라를 이끌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푸른 노래는 젊고 뜨겁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노래는 미래의 약속이며 희망의 선율, 세대 교체의 리듬,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 지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 때다. 우리가 만들어갈 시대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이 푸른 노래는 정책보다 방향을, 정치보다 상상을, 권위보다 공감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타라빅은 이 장면을 마치 예지한 듯 이념이 아닌 감정이 사회를 쪼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듣고도 서로 다른 기억을 떠올리고 같은 풍경을 보고도 서로 다른 죄를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회피하며 또 어떤 이는 냉소합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어떤 이는 개혁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파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상식을 말하고 다른 한쪽도 상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두 상식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타라빅이 말한 검은 깃발은 단순히 보수 정당의 은유일까요? 실은 아닙니다. 그는 깃발이라는 상징을 통해 방어적 심리를 설명합니다. 검은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은 현실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푸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그 현실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집단이 서로를 이해 대상이 아닌 적대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래는 점점 더 멀리 울리고 깃발은 더 높이 펄럭이며 결국 하늘이 찢긴다. 타라빅의 이 문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갈라놓은 정치적 감정 분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어떤 정서를 이 사회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국민은 지금 두 흐름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안전한 질서를 원하지만 더 나은 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라빅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깃발은 언젠가 바람에 찢기고 노래는 그 조각을 주워 담아 새로운 깃발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어느 한쪽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파국 이후 공존을 가능케 하는 새 시대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과연 그 찢어진 조각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깃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대립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기계와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선거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철의 기계가 투표를 지배할 때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알까? 사람은 잊지만 기계는 기억한다. 사람은 믿지만 기계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타르 타라빅이 남긴 가장 오싹한 예언 중 하나로 회자됩니다.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그 예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후보의 입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 화면, 뉴스 알고리즘, SNS 피드, 그리고 유튜브의 자동 추천 영상을 보고 후보를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AI가 분석한 정치 성향 테스트로 당신에게 어울리는 후보를 추천받고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여론 트렌드를 확인하며 대세에 맞춰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선거는 정말 사람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선거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작동하고 있는 철의 기계들, 즉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설계된 흐름일까요? 타라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표는 손으로 적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표를 쥐고 움직일 것이다. 그것은 정직도 거짓도 모른다. 다만 명령에 충실할 뿐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투표 분석 AI, 유권자 맞춤형 광고 시스템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은 단순한 인물과 정책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는 데이터의 전쟁터가 되었고 후보들은 앞다퉈 디지털 전략본부를 세워 클릭수, 전환율, 해시태그 확산 정도를 보고 지지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정 캠프는 유권자들의 검색 이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감정적 공감 광고를 AI로 제작해 정확히 그들이 취약한 시간대에 그들이 쓰는 단어로 구성된 영상을 노출시킵니다. 심지어는 가짜 뉴스마저 AI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유포하는 시대. 민주주의는 이제 인간의 의사결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인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라빅은 그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준 그림을 보고 진실이라 믿고 기계가 뿌린 말들을 자신의 생각이라 착각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손으로 기계가 원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2025년 유권자는 더 이상 정보의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계된 정보의 수용자이며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정해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선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효율성은 인간의 직관과 의심,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일까요? 타라빅은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철의 기계가 하늘처럼 높아지고 인간은 그 기계가 뿌린 씨앗을 땅으로 삼으리라. 진실은 조용해지고 효율이 지배하게 되리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구성된 서사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AI가 추천한 후보, SNS가 띄운 해시태그,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진실 같은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표심을 조종한다면 이 선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판단을 보류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도 한 사람의 침묵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타라빅은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는 많은 것을 알지만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표는 사람이 찍는다. 2025년 그 마지막 한 표가 정말 나의 의지로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기계가 이끈 선택지 중 하나였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림자 보이지 않는 손, 국경 밖의 표 계산. 섬의 평화는 바다의 숨결에 달려있다. 미타르 타라빅은 유독 섬이라는 은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섬이란 자,
나의 말. 챕터 4 챕터 123의 내용과 겹치지 않고 흥미롭게 다시 만들어줘. 챗GPT의 말. 물론입니다. 이번 챕터 4는 이전 세 챕터의 주제 국내 정치 인물 이념 대립 기술 개입과 겹치지 않도록 외교적 변수, 외부 세력의 개입, 국제 정세가 대한민국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타라빅 예언 속 구절 바다를 건너는 그림자를 중심 상징으로 삼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서사로 2000자 이상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챕터 4. 바다를 건너는 그림자 대선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그날 그는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남겼다. 바다 너머에서 날아온 그림자가 섬의 땅을 밟을 때 섬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의심하게 될 것이다. 미타르 타라빅의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반도에 위치한 작은 섬 같은 국가, 바로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의 말은 마치 예고된 시나리오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이면을 적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동북아 정세는 유례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며 남한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사와 안보협력 문제를 빌미로 다시 정치적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은 더 이상 외교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동맹의 균형, 통상 질서, 군사 전략까지 전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밑에서 안보 경제 연계 발언을 흘리며 압박하고 중국은 경제 의존도를 활용해 은근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한은 이례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과 침묵을 교묘히 섞어가며 국내 여론을 교란합니다. 타라빅은 바다를 건너온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영향력과 심리적 흔들기를 의미합니다. 한 예로 2025년 4월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한미일 연합훈련 참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일방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직후 해당 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 댓글이 일부 플랫폼에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댓글 작성자 중 상당수는 해외 IP로 확인되었고 그중 일부는 특정 언어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 현상을 익명의 바다에서 떠오른 심리전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적 개입은 단순한 공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은 특정 후보의 경제 공약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주식 매수세를 유도해 마치 해외에서 지지받는 후보처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국민은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론과 반응이 진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이 바로 타라빅이 말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섬은 어느 날 자신의 발자국조차 외부의 것이라 생각하게 되리라. 정보의 바다에서 외부의 의도는 이제 조용하고 교묘하게 국민의 감정, 언론의 방향, 시장의 분위기까지 조종합니다. 선거는 더 이상 국내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외부의 손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타라빅은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지만 나침반은 늘 하나의 북극을 가리킨다. 그 북극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다. 이는 외세의 개입 속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자존, 주체성, 판단력만이 진짜 민주주의의 북극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금 이 나침반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찍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손을 이끌었는가를 먼저 되짚어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자들 진실과 거짓이 바뀌는 밤.
2025년 5월의 어느 날 밤, 한 익명의 인물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등장합니다. 화면은 흐릿하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됩니다. 불과 몇 시간 뒤, 그가 말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회 공유되고 국가 전체가 술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조작인지 혹은 일부만 맞는 이야기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 타라빅의 오래된 문장이 떠오릅니다. 가면을 쓴 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얼굴을 드러낸 자들은 거짓을 말한다.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은 이제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닌 폭로와 방어, 폭로에 대한 재폭로가 반복되는 진실 전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후보의 과거 영상이 발굴되고 익명의 제보자들이 증언을 쏟아내며 과거 채팅 기록, 메일, 계좌 내역, 심지어 가족의 학창시절까지 소환됩니다. 문제는 그 많은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은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입니다. 어떤 문서는 진짜지만 맥락이 삭제된 채 유포됩니다. 어떤 제보는 사실이지만 의도된 타이밍에만 터집니다. 어떤 반박은 거짓이지만 정제된 말로 그럴듯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정보의 피로를 느끼고 이내 생각합니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아냐? 누가 이기든 별로 다를 게 없어.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똑같은 무게로 보일 때 사람들은 판단을 멈추고 누구 말이 더 크게 들리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타라빅은 이 상황을 예견한 듯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거울 속을 걷게 되리라. 진실은 비틀리고 거짓은 정직처럼 포장되며 사람들은 마침내 진실을 믿지 않게 되리라. 2025년 대선은 지금 후보자가 국민을 설득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12번씩 의견을 바꿉니다. 그 사람, 그래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건 조작이라잖아. 그럼 저건 진짜라며? 몰라. 누가 알겠어. 모두가 정보를 소비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타라빅은 한 문장을 더 남깁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 부르게 되리라. 이 말은 섬뜩할 정도로 2025년 대선과 닮아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유하고 불편한 진실은 무시하며 반대편을 가짜뉴스 공장, 조작의 본산, 사악한 캠프라고 몰아세웁니다. 결국 선거는 진실을 말하는 장이 아닌 진실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경쟁하는 장으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임수의 정치, 폭로의 대선, 정보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할까요? 타라빅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은 얼굴을 가리지만 걸음걸이는 숨기지 못한다. 말은 거짓일 수 있어도 행동은 진실의 흔적을 남긴다. 즉, 말이 아닌 과거의 발자취, 이미 보여준 행동과 선택, 그 사람이 걸어온 방향 속에서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말입니까? 문서입니까? 영상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위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흔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